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이 폐업하는 상가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나 국내 사정상 금리가 내려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거래 절벽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역시나 또 사무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후원기를 누렸던 문정부부터 올해까지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인기였는데요. 이 미래 유망 지구각으로 떠올랐지만 몇 년 동안 해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한 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고 맞춤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알고 싶은 부동산 궁금증 생기신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와 문자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한 뒤에 이 아래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궁금증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부자 함께 하실 부동산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윤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할 첫 순서, 오늘은 쏙쏙 부동산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자, 2022년 이제 다 지나가고요. 이제 2023년이 다가오는데, 자, 뭐 너무 부동산 소식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금리라는 악영향, 또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2023년에 대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편안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2023년 달라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연착륙 내려가도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가는 거를 좀 막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해서요. 이 다주택자의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부분도 원래 이제 2023년 5월까지 였었는데 1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됐죠. 또 2023년 7월에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을 해서 2024년에 더욱더 완화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분양권이라든지 주택 입주권 단기에 대한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라는 내용. 또 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및 또 30% 상한을 좀 적용을 하겠다. 계속해서 완화책이죠. 예, 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규제 지역 추가적으로 해제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택지지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또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 5년 이전에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또 2023년 1주택 재산세에 대한 공정
시장가액 비율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까요? 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 방지, 또 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해서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책을 좀 과감하게 지금 도출해내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임대 복원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좀 도모하겠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전용 면적 8호 지금미터 이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록을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복원하겠다. 아파트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내용. 또 국세의 경우도 이미 폐지된 세제칙 중에서 일부를 합리적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도 훨씬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내년이죠.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영착륙의 방안에 대한 뉴스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시장을 사로잡을 가장 뜨거운 이슈죠. 쏙쏙 부동산 핫 이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이 정책이 뭔가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뭘 어떻게 바꿀 건데? 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주택자 관련한 세제 완화책 중에서 이제 취득세에 대한 중과 규제 완화 방안이에요. 현재 같은 경우는요, 조정 대상 구역에 1주택이 넘어갔다, 2주택제다 그러면 8%, 3주택은 12%를 취득세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라도 2주택제에서는 1주택과 마찬가지로 1에서 3%로 그리고 3주택제는 12%가 아닌 6%로 4주택 이상 법인도 다 12%에서 6%로 낮추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살 경우라고 한다면 좀 더 이 할인율을 더 많이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중과를 또 덜 해주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행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요, 2022년 12월 21일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이후인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 각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중과 완화 부분은 법률 개정 상하기 때문에 한 2월 초 정도 해서 법 개정이 된다면 이라는 조건부지만 그때에서 뭐 일단은 기존 금액으로 내고 다시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 시에 한 6억 5천짜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얼마만큼 덜 내느냐라고 보니까 2주택제는 한 5,200만 원을 취득세로 8%로 물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제도로 따진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3주택도 7,800 내야 될 거를 한 3,900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낮춰졌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말씀드렸다시피 1년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거니까 2024년 5월까지 될 건데 이렇게 이제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세율에 대한 완화책도 내놨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지금은 뭐 70%, 1년 뭐 60%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또 내지 2년 안에 이렇게 매도를 할 경우라면 세금 폭탄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선책은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만 되면은 일반세율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련 세제도 이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도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또 복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아파트 두 채 가지신 분들도 잘하면 희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또 장기 임대 기준에서요, 이제 10년까지인데 만약에 15년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단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1호 이상만 등록, 1호만 갖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는데 2호 이상 등록 신청할 때 등록을 허용하겠다. 이유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1호 하나 갖고는 좀 투기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세제 완화책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동산 핫 이슈에서는 2024년 부동산 세제 완화책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내용들은 따로 또 뭐 유튜브라든지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쏙쏙 부동산 핫 이슈 코너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와 또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대폭 완화로 인해서 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좀 감소된다라는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세부담 완화로 인해서 주택 임대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이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잠시 후에 진행되는 이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이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이윤환 대표님의 또 세미나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2023년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자세한 내용은 또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594,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문자로 상담 보내주셨을 때 이 보유하시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과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을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전문가와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유의 바라겠습니다. 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문의 주셨을까요? 아, 네네. 이번에 그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였는데요. 연장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주택이에요. 그래서 장지동에 타인타운 34평을 이제 살고 있으면서 7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행당동에 행당 대림 34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10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종부세도 좀 나오고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행당동의 대림 아파트는 좀 팔 생각이었는데 네. 이거를 좀 언제 좀 팔아야 될지 파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주택자로서 지금 종부세 부담도 약간 가지고 계시고 또 네. 행당동에 있는 이 주택을 좀 매도해야 좋을지 궁금하신 것이죠. 네네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요, 몇 년 전에 대표님이 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셨었어요. 네. 그때 제가 참석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상담이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도움을 받으셨다니까 저도 이제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네. 자, 이렇게 또 지금 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자, 이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 어떻게, 종부세도 걱정도 되고, 그죠? 네. 네. 예, 근데 향후 전망도 그렇고, 좀 사실 네. 지금 시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제까지는 팔고 싶어도 좀 못 팔았다가 양도세 네. 중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세율이니까, 네. 충분히 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가격은 원하는 대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네.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아파트가 두 채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송파 장지역 옆에 있는 파인타운을 하나 갖고 계시고 네네. 또 하나는 그 행당역 네. 그죠? 행당 대림을 갖고 계시는데 네. 각각 뭐 7년, 10년 이렇게 갖고 계시다고 했고 네네.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장지역 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나 봐요. 네네. 여기서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행당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팔까? 네. 네. 좀 시기는 언제냐? 또 네네. 만약 중과 유예를 이제 내년이 아닌 내후년 5월로 이제 미뤘으니까 네. 그쯤에서라도 팔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우선 이렇게 보자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쨌든 금리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안 좋아요. 올 상반기도 마찬가지 좋지는 네.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금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5%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이제 따라 올라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가왔는데 네. 자, 이게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지만은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대출 이자 때문에도 힘들기 때문에 네, 금리를 너무 무한대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 지금 아마 한 3.25%에서 3.5%로 한 네. 차례 내년 1, 2월 정도에 오르는데 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아. 그러고 나면은 네.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미국도 한 5% 이상으로도 더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저점이랄까요? 예, 이런 네, 부분은 내년 중반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아. 자, 그 이후로는 시장은 그래도 돌아갈 수 있겠다. 또 살 네네. 사람은 사게 만들고 지금 취득세 완화도 그렇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올라갈 부동산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체되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네. 하나는 송파에 있고 하나는 성동구에 있어요. 네네. 자, 둘 다 좋아요.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송파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고 뭐 한 네. 10몇 년 됐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에 속한다고 보고 네. 좀 오래됐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2000년 초반에 입주한 이 행당역 근처에 있는 대림 아파트만 해도 대단지면서요. 네. 이 근처 종로 중구를 출퇴근하려는 분들의 거주 네.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계세요.
네. 또 강남 집값도 워낙 비싸다고 한다면은 사실 네. 여기서도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 그런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네. 지금 살고 계신 이 파인타운보다도 더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네. 기본적으로 이 둘 다를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종부세 추이도 일단은 향후에 2주택제에 대한 세율이 지금 중과였는데 세율도 1주택하고 똑같이 낮춰질 거예요. 네. 그럼 지금보다 2주택을 갖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더 줄어들 거라고 보여요. 네.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종부세 부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네, 둘 네. 중에 한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네. 그 소위 계속 거주를 할 상황은 안 된다. 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 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이 또 이제 아파트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단 신규 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1주택 갖고 등록을 받아주진 않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라면은 이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아주 소형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네네. 부분들을 등록을 같이 해서 네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네네. 얘기는 우선 네네. 제가 내년 지나서 내후년까지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내후년 이후에 네. 시장을 판단하건대 둘 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예를 들어 종부세 혜택도 그렇지만은 뭐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혜택을 그냥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10년을 네. 보여도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와 곁들여서 뭐 빌라 한 채를 조그만 걸 더 사서 그거에 따른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합산 배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네네. 등록해도 괜찮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서둘을 필요는 전혀 없다. 네네. 둘 다 인서울 또 좋은 동네에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번 더 하시게 된다면은 네. 딱 한 1년 몇 개월 더 지나서 네. 그때 한번 다시 제 얘기대로 여러 가지가 지금은 종부세 안 나와요. 앞으로는 어떻게 네. 될까요? 이런 네네.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잘 일단은 네. 한 1년 네. 넘어서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변화에 따른 두 주택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의 이 사연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두 주택 모두 내년 후반까지는 좀 보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침체이니만큼 내년 중반기 저점쯤 지나가면서부터 다시금 또 해결책을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에 어떤 고민 주셨을까요? 네, 전농동에 무성 아파트 25평 거주 중인데요. 네. 매도하고 같은 아파트 38평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남편 직장은 이제 청담동이고 제 직장은 상봉동 쪽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동대문구 정농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 사시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네, 같은 단지에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같은 아니면 다른 단지로? 곳으로 네. 이사 가는 게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동대문구 이제 전농동에 이제 우성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지금 20평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네. 예. 자, 일단 뭐 정릉동 우성 아파트가 이제 90년 초에 입주를 했어요. 네. 1234세대인데 지금 당장은
지하철은 없지만 이제 동북선이 이제 지나갈 계획이 있잖아요. 네. 한참 공사 중에 있어서 향후에 뭐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님이 직장이 이제 상봉 쪽이고 네. 남편분은 그 청담동. 청담동 쪽이고 네. 그렇다고요. 그래도 교육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지금 뭐 몇 학년 정도 됐어요? 초등생이고 중학생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생. 그러면 네, 이제 네. 굉장히 좀 교육이 그 민감할 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지금 20평대 팔면 얼마 정도 해요? 얼마 전까지 8억이었는데 요즘 한 6억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디든지. 예. 그리고 사실려는 38평이요? 예. 한 10억대로 나오는 것 그것도 같거든요. 좀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어. 예. 38평 같은 경우가 뭐 그 옛날에 졌으니까 아마 방 4개짜리일 거예요. 네, 네. 예. 방 4개가 꼭 필요해요? 아니요, 3개면 되는데 좀 더 돼요? 넓을 근데 수 어쨌든 네. 20평대 너무 좁으니까 네.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자, 내가 집을 왜 하냐면 투자용이라는 측면보다도 거주, 직주 근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참에 판다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 동대문구 전농동도 좋다고는 하지만 물론 지하철역 예정돼 있어서 하지만 지금 노선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 그 7호선 라인에 두 분 다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남편분은 청담동 7호선 라인 네, 그리고 네. 본인은 이제 상봉역. 그러면 네. 7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청담 가까이 가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상봉부터 쭉 살펴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주택가액을 살펴본다면 여기도 어찌 보면은 그 강남부터 비싸긴 하겠지만은 제가 좀 만약에 추천드리고자 한다면은 이쪽 자양동 있잖아요. 네. 그 자양동에 그 뚝섬유원지역 지나서 이제 건대 입구 쪽 요쪽에 보면은 그 아파트들이 저 곳곳에 이제 대형 단지들도 있지만 아주 소형 단지들도 있어요. 네. 여기 아파트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지역적으로 두 분한테 또 자녀들한테까지도 더 유리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 예. 물론 여기가 좀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좀 그렇기 때문에 금매라는 물건으로 30평대를 뭐 10억에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전농도 우성에 38평이라도 비록 방 4개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나중에 지하철 개통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보다도 현재 모습에서 7호선 라인을 두 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네. 또 이제 교육 환경도 굉장히 조금 우수한 부분. 또 강남의 집값이 올라갈 때 같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역을 조금 바꿔주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전농동도 네. 좋지만 이해되시겠죠? 아, 네네. 네, 여기서 만약에 너무 비싼데라고 한다면은 사실 요 단지 그 자양삼동 오른쪽 단지 말고 왼쪽 단지도 있고 곳곳에 이 아파트 밀집돼 있지 않은 단지들은 있어요. 네. 거기서 30평대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비슷한 금액에 저는 넘어올 수 있다.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은 안 좋을 때 갈아타는 거거든요. 좋은 곳으로. 네. 상급지로 네. 갈아타는 거는 좋을 때는 너무 가격 차이가 더 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내 것도 싸게 팔지만 내가 사려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조금 더 내가 접근하기는 좀 진입하기에는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아, 네네. 그래서 지역을 여기다 딱 묶어놓고 여기를 집중해서 찾다 보면 그걸 시원스럽게 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실 수 있다. 저 지역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매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연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의견은 지역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사정이 안 좋을 때 더욱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주저 마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보내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과 지번, 그리고 또 면적과 투자 금액 등 자세하게 써주셔야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요. 네. 네, 그거랑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거랑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다주택이신 것 같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과 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환 대표님. 네. 네. 자, 제가- 우선 지금 갖고 계신 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두 채 소유 중인데요. 10년 된 아파트 34평하고요. 네. 그리고 7년째 임대 놓고 있는 24평 아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한 채도 등록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지, 네. 또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세 중과는 지금은 이제 없기 때문에 조정대상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거예요.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요. 네.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그 중과배제 이 부분이 이 이후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될 경우라면은 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소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으로. 네. 예,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은 그 중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전부터니까 네.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네. 이제 네. 아파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도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 지금 이제 평형대로는 30평대, 33평형 이하인 아파트만 등록이 되니까 그거에 해당은 되는데 네. 문제는 이 한 채 신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채 갖고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주용 주택이 있고 또 한 채가 갖고 있다라 그러면 한 네. 채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좀 너무 이렇게 이거로 인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보려는 그런 분들을 막겠다. 임대 사업을 좀 원활히 임차인을 위한 그 목적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게 골자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파트 한 채 말고도 조그만 소형 빌라라든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경우라면 두 채를 네.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종부세라든지 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혜택을 옛날을 복원시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빌라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완화가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종부세 나올 부분은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생각을 지금 맞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두 채 정도를 더 매입했을 때 혜택은 다 이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다. 그것 말고도 나머지 재산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무려 10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없어진 것도 있고 아직은 존재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세미나 때 오셔서 네.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네. 내가 정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아니겠구나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좀 더 공부를 좀. 네, 세미나 때 하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주택자 주택 임대 사업자이신데요. 이 등록법과 관련해서 또 세금에 대한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해결해 가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상담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문자 상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한다 했는데 구청에서 아직 바뀐 게 없다면서 예전대로 내야 한다는데요. 1주택자인데 1월 초순에 소형 아파트 추가 매입하여 잔금 예정입니다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취득세가 이제 사실은 매입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1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A라는 주택에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잔금을 칠 때 이제 취득세를 내는데, 자, 원래 이제 조정대상구에서 8% 이거를 조정대상구에서도 1에서 3% 금액에 따라서, 그죠? 예, 이렇게 부과된다면 그게 굉장히 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이 하나를 더 사는 게 되는 그 혜택인데, 혜택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냐라고 한다면 지난 2022년 12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 통과가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도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적용을 시켜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되면 기존 제도대로 2주택제 매입하실 때는 1월 초라고 했으니까 뭐 그때 바뀌면 제일 좋고요. 그때 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8%를 우선은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법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환원을 시켜주겠죠. 뭐 1%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시 리턴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될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좋은 그 취재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당이 서로 맞서가지고 안 하겠다. 뭐 소위 야당이 이거 반대, 극구 반대라고 한다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믿구나 취득을 했는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드세겠죠.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구제를 못 해주겠다는 못 해줬다는 이제 비난이 굉장히 빗발치듯 쏟아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통과돼서 좀 나중에 환원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손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이게 이제 법이 아닌 시행령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제도 개편을 하는 쪽으로 가져갈 공산도 있다. 즉 야당 측에서 극구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내려주는 거죠. 법이 아니는 시행령에서.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제 바꾸는 건 정부 자유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해서 이제 손발을 띄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2022년 12월 21일 이후로 취득한 그날 뭐 잔금을 친다라는 부분이라면은 그 이후로 하시는 분들은 구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살펴봤습니다. 1주택자이시고 내년에 또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취득세에 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오늘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굉장히 좀 뜨거운 곳인데요. 사실 이제 신속통합기획 서울에서 작년 2021년 하반기에 발표를 했어요. 21곳을. 근데 이제 21곳이 서울에서 25개 구 중에서요. 4개 구가 빠진 거예요. 빠진 곳은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광진구, 중구 4군데가 빠졌습니다. 각각 골고루게 한 군데씩 신속통합기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신속통합기획이 될 곳 중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자양 4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에 속하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그 후보지로서 동의율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강남 접근성 그리고 한강변 여러 가지 측면이 장점이 있어요. 볼까요? 자양사동의 입지적 가치가요,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주민 의지에 따른 이 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 한강변 주택벨트가 이 성수동과 어울려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지하철 7호선과도 가깝기 때문에 이 강남 등 업무지역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인근에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강 시민공원까지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지적 가치만큼은 어느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뛰어나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 아닌가. 빨리빨리 재개발을 시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중에서 가장 으뜸인 곳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모아타운 대상지까지 선정을 했어요. 이제 자양사동이라 했으니까 자양사동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보이는 건대입구역하고요. 뚝섬 유원지가 있는데 요 왼쪽 편이 되겠죠. 그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될 거고, 요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강에 접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돼 있는 거고, 그 위에 이 지금 그 자양 1주택 그 재건축 진행되고 한참 공사 중에 있죠. 있는 곳 위쪽에 이렇게 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이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주택 부분들이 따로 구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이 있다면 뉴타운 사업지는 굉장히 좀 큰 사업지처럼요. 모아타운 사업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크게 범위를 넓게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지겠죠. 왜? 일단 작은 단지보다도 큰 단지가 아무래도 주거 커뮤니티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이제 주민들한테 올 수 있는 혜택이 크고, 또 많은 분들도 이런 정말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다라고 하면 살고 싶은 충동감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밖에 없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은 당연히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 등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까지 지역을 그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진행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뚝섬 유원지역을 가까이 두고 있는 이 블록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면적도 굉장히 조금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동의율 자체도요 70%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후보지가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양사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자양사동이라는 입지가요. 이렇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자양사동이라는 블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아타운 후보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아마 여기 건대입구 근처에 양꼬치 많은 양꼬치 골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쪽 블럭에 이제 모아타운이고요. 이쪽 그 뚝섬 유원지역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한강변이죠.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 그리고 그 옆에 성수동 요 라인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야말로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좋고요.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도 좋고 또 여기 이제 여기는 자양 3동의 아파트 지구들이 많은 곳.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자양 2동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렇게 도로 아래쪽으로 한강에 접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뭐 성수동 그리고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인 자양 4동 또 자양 2동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한강변에 아주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입지 측면에서 봤어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좀 넓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한강물이 있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정말 중심지로서 주거 중심지로서 정말 좋은 곳 압구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성수동과 자양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잠실도 좋을 것이고 또 용산 또 반포 이런 식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봤을 때 그야말로 이쪽 지금 자양사동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자양사동 그리고 자양동에 걸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속속 부동산 이 지역 탐방, 오늘 모아타운과 신통 기획 등 정비사업 중심지인 자양 4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2023년 부동산 해법과 소액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화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